코스 유튜브 국어 강사 나연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선생님과 함께 우문의 변동 가장 기본적인 교체를 먼저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오늘 우문의 변동 그 마지막 세 가지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교체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어요. 그래서 교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이 다른 걸로 바뀌는 현상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요, 그 나머지 축약부터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들아, 축약이 무엇이냐면 봐봐.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음운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먼저 첫 번째 자음 축약부터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음 축약 같은 경우는요,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 봐봐. 비읍, 기역, 지읒, 디귿이 봐봐. 앞, 뒤에 히읗을 만나면 이 히읗이 소리를 세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비읍, 기역, 지읒, 티귿이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를 암기합니다. 피카츄 털이라고 암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히읗 같은 경우는요, 뒤에 이런 자음이 만났을 때 이제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요, 나코 같은 경우 지금 히읗과 보시면 기역이 만났잖아. 그렇지? 그래서 축약이 돼서 히읗이 되고, 보시면 히읗과 지읒, 디귿이 만났죠? 그래서 축약이 돼서 히읗, 그리고 비읍과 히읗이 만났을 때 비읍, 그리고 지읒과 히읗이 만났을 때 치읒이 이렇게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음 축약 같은 경우는요,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발음만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음 축약 같은 경우는 두 모음이 만날 때 앞뒤의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들아,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풀어보면은 사실 모음 축약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문제에 바로 이런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형태소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형태소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은요, 선생님이랑은 간단하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뒷시간에 여러분이 형태소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로 넘어와서 이 부분을 학습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봐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간과 어미 같은 경우는 용언 같은 경우는 어간과 어미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어간만 있는 것 같아 어간만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간과 어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를 보면 원래 어간 고에 어미 아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봅니다. 문제를 풀 때 바다? 우선 다를 넣어봐. 그러면 바다라는 말은 없는데 그럼 얘가 뭐가 있었을 거야? 축약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그래서 얘를 한번 분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 고다에 아가 붙은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와서도 마찬가지야. 와다라는 말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오 플러스 아서가 왔구나. 그치? 이렇게 분석해 주셔야 되고요. 새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 보시면 4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음 축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어의 기본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뒤에 형태에서 배우고 나서 우리 문제를 풀면서도 한번 다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들아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탈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봐봐.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축약과 마찬가지로 음운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음군 단순화와 자음 탈락, 그리고 모음 탈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느끼기에 첫 번째 이 자음군 단순화는요. 중학교 때는 여러분 교체 현상, 음절 끝소리 규칙의 하나로 배웠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왔더니 봐라, 얘가 탈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거 내가 배웠던 거랑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봐봐. 음절의 끝에서 두 개의 이렇게 겹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인데 우선 여러분이 봐야 할 게 자음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 보아야 합니다. 보시면 이 군자가 얘들아 뭐냐? 이제 무리 군자야. 그치? 그러니까 자음이 둘 이상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1번 같은 경우 봐봐. 자음이 기역, 시읒 이런 식으로 다른 자음이 함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얘들아 바로 자음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되게 많이 틀리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얘네들이야. 얘를 보다 보니까 쟤도 기역 플러스 기역인갑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얘는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음표에서 봤었어. 그렇지? 자음표에서 봤던 거는 뭐냐? 하나의 자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얘는 자음군이 맞아.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의 대상이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요. 얘는 바로 하나의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음절 끝에 나왔을 경우엔 음절 끝소리 규칙 바로 이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건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있잖아요. 앞에 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뒤에 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혹시 규칙이 있나요? 선생님 수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 그래서 애들이 그래. 선생님 발음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되는데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제 발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기역, 시읒, 그리고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그리고 비읍, 시옷 같은 경우는요. 바로 앞자음이 발음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봐봐. 넉 같은 경우 여기 뒤에 봐봐. 아무것도 없어. 얘로만 끝날 때 어떻게 돼야 돼? 바로 이 중에 바로 기역이 발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안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보시면 여기 중에서 앞에 자음이 그대로 발음이 되죠. 근데 얘들아 선생님 여기 뒤에 있는 건 뭘까? 우리 배웠던 거 한번 학습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우리 배웠던 교체 현상 중에 하나 바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뭐더라? 오늘 문제에서 자음군 단순화만 볼 건데 된소리되기까지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에는 여러 현상이 복합되어 있는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거든.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단어가 하나하나가 어떻게 발음이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널따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그대로 앞에 있는 게 발음이 되고요. 또 된소리되기 일어났네. 외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요런 식으로. 할따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발음이 되고 비읍, 시옷, 갑 같은 경우도 요렇게 발음이 돼요. 그렇지? 그런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뭐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단어가 보면 같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요. 발음이 어떻게 되죠? 같다. 요런 식으로 발음이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음이 똑같이 하나의 자음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얘는 봐봐.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 아니다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에 이제 예시를 보여줘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봐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를 외울 거야. 얘들아 문법은 어느 정도는 암기가 돼야 되긴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작은 걸 암기합니다. 그렇지? 여기 보시면 얘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선생님은 요걸 이렇게 왔어. 메가폰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외우면 봐봐. 얘네들만 뒤에 자음이 발음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봐봐. 닭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리을 기역 중에서 기역이 발음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3 여러분 보시면 리을 미음에서 미음이 발음돼서 발음되고요. 읍고 같은 경우는요. 여기 봐봐.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읍이 발음되기는 하는데 얘들아 피읍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야 돼. 그렇지? 피읍이 발음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봐봐.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비읍으로 발음이 다시 한번 바뀌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꼭 피읍이 다시 음절 끝소리 선생님은 음끝규라고 합니다. 이 음끝규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혹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 현상에서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꽃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됐어? 꽃이. 연음 현상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연음 현상은 음운의 변동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 학습을 했었어. 그치? 그럼 선생님 겹자음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치? 여기 보시면 갑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것들이 뒤에 오면 봐봐, 이 자리 비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초성의 이응은 없습니다. 그치? 초성의 이응은 비워놓기 이상하니까 그냥 써놓은 거야. 얘들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굳이 꼭 하나를 탈락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그냥 뒤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뒤로 밀어버리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돼? 갑, 씨, 선생님 이거 뭔가요? 된소리 되게 또 일어났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체 현상에서 봤던 연음 현상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장어군 단순화에서도 연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탈락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해서 장어군 단순화를 배웠는데 이렇게만 배우면 너무 쉽잖아. 얘들아, 문제에서 나올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할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쌤이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문제에 조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 여기 보시면 먼저 리을 기억 같은 경우 보자. 체형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일 때? 어간의 끝에 올 때야. 어간의 끝 리을이 기억이 똑같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에 오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기억 발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읽고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리을 기억과 기억이 만났을 때는 특이하게 얘가 어떻게 돼? 리을로 발음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봐봐, 어간일 때야. 어간이 리을 기억으로 끝났을 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요. 얘는요. 세 가지의 단어를 조금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선 어간, 밥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는요. 특이하게 이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제 뒤에 자음, 비읍이 발음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 두 단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넙죽하다, 넙둥글다 같은 경우 있어. 얘네들만 특이하게 어떻게 되느냐? 이 리을 비읍에 비읍이 발음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들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풀 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 형태소는요. 봐봐.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채소 단위를 얘기하는데 뒤에서 우리가 형태소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이나 디귿, 시옷, 지읒 등의 자음 앞에서 탈락을 하는 현상인데 우선 얘들아 문제에서는 아마 이런 걸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원래 요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보시면 따님 원래 딸 플러스 님이라는 거. 바느질은요 바늘 플러스 질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들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소나무 같은 경우 있잖아. 얘가 솔 플러스 나무죠. 그렇지? 이런 것처럼 또는 미다지 보이죠? 밀다 닫다의 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내가 리을 탈락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히읗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봐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그때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음 같은 경우 보이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탈락을 하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들아 여러분이 히읗의 발음 같은 경우는 조금 유의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얘 같은 경우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기도 하고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약이 일어나기도 하거든.
그래서 항상 얘 같은 경우는 히읗이 보인다라고 하면 받침을 옆에 써놓는 것이 조금 좋아. 왜냐면 히읗과 관련된 것들은 다 표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받침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좋냐 같은 경우 봐봐. 얘는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게 되고 비음화에 따라서 요렇게 발음이 되게 되거든. 그치? 이렇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좋아 요런 것처럼 봐봐. 이 뒤에 모음이 올 때에는 봐봐. 탈락하기도 한다는 거지. 또는 봐봐. 아우 좋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좋고 이렇게 축약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히읗 같은 경우는 봐봐. 무조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일어난다는 걸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음 탈락을 보도록 할게요. 모음 탈락은요. 모음의 가장 약한 의가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 모음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어미 앞에서 탈락을 하는데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모음이 충돌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보시면 모음이 두 개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약한 의가 탈락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탈락에 대한 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음운 변동의 마지막인 첨가 현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두 음운이 만날 때 원래 없던 소리가 추가되는 현상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이 있어. 그래서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규칙이 있어서 조금 편한데 사이소리 현상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봐봐.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요 합성어미 파생어에서 일어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뒤에서 단어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가 합쳐져서 단어를 이루는 것이나 또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 접사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파생어 이 두 가지에서 다 일어나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앞의 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야 돼. 자음으로 끝난다는 건 얘들아 종성의 자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여기에 보시면 홑, 이불처럼 말이죠. 여기 홑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의 단어나 접미사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건데 얘들아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야, 여, 요, 유 요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입 해보자. 그래서 니은이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모음으로 시작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됐어?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솜니벨 같은 경우도 보면 솜 플러스 이불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자음으로 끝났고요. 이모음으로 시작한 거 보이시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발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합성어든 파생어든 모두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이제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용어부터 한번 보세요. 얘는 규칙이 아니에요. 현상이라고 얘기했어. 현상이라는 건 나타나 보이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얘가 같은 단어인데도 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해요. 그렇지? 여기 보시면 봐봐. 고기 플러스 배가 있는데 어떤 건 고기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고기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고 아래에 있는 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 그치? 그런데 여기 보면 고기배는 고기를 잡는 배고 고기의 배는 고기의 똥배를 얘기합니다. 그치? 이런 것처럼 봐봐. 사이소리 현상이요.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사실 조금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사이소리 현상은 니은 첨가 현상과 조금 구별이 되게 봐봐. 합성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렇지? 근데 여러분 합성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어근을 만나서 단어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어근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만나서 이제 하나의 단어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건, 합성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좀 어려운 게
규칙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규칙 3개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칙을 한번 볼게요.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울림소리 여러분 아시죠? 모음과 자음에 바로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바로 울림소리가 돼요. 그래서 앞의 어근이 보시면 모음이나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이제 울림소리로 끝나야 되고요. 뒷말의 첫 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일 때. 그치? 그래서 바로 얘 같은 경우가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요것을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 초 플러스 불 있죠? 그치? 앞이 초, 모음으로 끝났고요. 뒤가 안울림 예사소리가 왔어. 그랬더니 발음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촛불 이런 식으로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앞에 어근이 봐봐,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봐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사이시옷을 이 사이시옷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소리 현상 찾기 조금 편하라고 이제 사이시옷을 표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모든 사이소리 현상이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 보자. 봄비처럼 얘 같은 경우는 봐봐. 미음, 울림소리로 끝났고 그 다음에 뒤에 안 울린 예사소리, 비읍이 왔어. 그랬더니 발음이 어떻게 돼요? 봄비 이런 식으로 된 소리로 발음이 됐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시옷을 써주기에는 쓸 자리가 없는 거야. 그치? 종성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모든 사이소리 현상에 사이시옷을 적지는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쌤,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되기가 구분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는 반드시 뭐여야 돼? 합성어에서만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된소리가 될 경우에는 앞이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앞의 어근이 울림소리가 있고 그 뒤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된소리 되기 같은 경우는요. 얘는 합성어든 파생어든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얘는 봐봐.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데서든 무조건 일어날 수 있어. 한 단어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된소리 되기 같은 경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안울림 예사소리 뒤에 이 안울림 예사소리 뒤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이 봐주셔야 돼요. 그렇지? 물론 울림소리 뒤에서 몇 가지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게 합성어이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는 합성어이면서 봐봐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날 경우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시옷이 표기돼 있어도 얘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에 편할 것 같아서 여기 보자. 사이소리 현상 갖고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었을 때 촛불 요거 있었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 발음이 촛불 이런 식으로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초와 불 둘 다 어떻게 돼? 다 뜻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말이 합성어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된소리 되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먼저 국밥 요걸 보자. 얘는 국과 밥 합성어이긴 하죠. 그렇지? 그런데 발음이 어떻게 돼요? 국, 밥 요런 식으로 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안울림 예사소리가 똑같이 안울림 예사소리를 만나서 뒤에 있는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신고 요거를 보시다. 얘는 지금 보면 울림소리 뒤에 된소리가 일어나기는 해요. 봐봐. 신고 요런 식으로.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요 얘들아 하나의 단어 안에서만 일어났지 합성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된소리 대기와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은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시면 앞의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앞의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이나 니은으로 시작할 때 그 중간에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어. 보시면 여기 이 플러스 모음, 앞이 모음으로 끝났죠? 그렇지? 그리고 지금 미음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랬더니 발음을 봤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사이에 뭐가 돼? 니은이 첨가가 된 거 보이죠? 그렇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바로 여기에 사이시옷을 표기해 주는 거야. 그렇지? 또는 콧날 같은 경우 보자. 코 플러스 날인데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니은으로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 합성어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니은이 첨가가 돼 있는 거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어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봐봐. 모음으로 앞의 어근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찾기에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 같은 경우는요, 봐봐. 앞의 어근과 상관이 없어요. 앞의 어근이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울림소리로 끝나든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 뒷말의 첫 소리가, 뒤의 어근의 첫 소리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야. 그렇지? 요럴 때에는요, 니은이 하나 또는 니은이 두 개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봐봐. 깻잎 보자. 그치? 여기 보시면 깨가 봐봐. 앞에랑 상관이 없어요. 뒤에 이모음으로 시작된 합성어가 보이죠? 그치?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 요렇게 니은이 두 개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시옷이 표기가 됐고요. 나무 플러스 잇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봐봐. 이모음으로 시작되는 어근이 뒤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니은과 니은 두 개가 이제 첨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여기 보시면 사이시옷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니은 첨가랑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사이소리 현상과 니은 첨가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만 일어났다 라는 것이었고 니은 첨가 현상은 합성어여도 되고 또는 파생어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에 봐봐. 이불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합성어일까 또는 니은 첨가일까? 봐봐. 발음이 니불이 되니까 니은이 첨가가 된 건 맞아. 그렇지? 그런데 얘를 봤더니 플러스 이불 둘 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네. 그치? 그래서 얘는 합성어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합성어 사이에서 일어난 니은 첨가 현상은 봐봐. 요렇게처럼 사이소리 현상도 되고 니은 첨가 현상 여기도 돼. 그치? 그런데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우리 봐봐. 맨잎 같은 경우 보자. 얘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돼? 잎 요렇게 발음이 돼서 여기에 니은이 첨가가 된 거 보이죠? 그치? 그럼 얘는 봐봐.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할까? 니은 첨가에 해당할까? 그렇죠? 여러분 대답 잘하셨습니다. 바로 얘 같은 경우는요. 봐봐. 맨이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파생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 파생어 사이에서 일어난 니은 첨가 현상이 돼요. 그래서 얘는 봐봐. 니은 첨가 현상은 되지만 사이소리 현상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봐봐. 합성어 사이에서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봐봐. 사이소리 현상이 되기도 하고 니은 첨가 현상이 되기도 해. 그치? 하지만 파생어에서 니은 첨가가 일어났을 때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될 수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데 얘들아 우리 사이소리 현상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 봐봐. 한자어 사이 사이소리 현상은 또 조금 복잡해요. 보시면
한자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는 얘들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쌤 그거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한자어인지 어떻게 하나요? 너희 잘 모르잖아.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문제에서는 대부분 한자를 줍니다. 그치? 옆에 한자가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봐봐. 단 딱 6개의 글자만 사이시옷을 표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선생님 이렇게 왔어. 차 타고 세수해. 그래서 이렇게 6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 타고 세수해. 어떻게 차 타고 세수했냐? 봐봐. 첫 번째 차간, 그 다음에 타, 퇴간, 그리고 고, 고간. 여기까지가 얘들아 다 간이 붙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세, 세빵, 수, 숫자, 그리고 해, 횟수. 그렇지? 딱 6단어만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6단어가 문제에서 많이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봐. 의문의 변동에 대한 파트를 다 학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은요. 여러분이 1학년 내신 때 시험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문의 변동 파트는 봐봐. 3월 되기 전까지는요. 완벽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다음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문 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습 많이 해 두셔야 해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